볼까요?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1번의 무능력자. 자, 49번입니다. 49번. 우리가 무능력자 그러면 그 미성년자를 생각하세요. 자, 미성년자는 취소할 때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 자체가 정당합니다. 정당하기 때문에 다시 그 취소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취소한 행위를 누군가가 취소를 못해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다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뭐가? 취소가. 이런 뜻입니다. 취소가.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는 습관이 좀 있어야 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 을에게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했거든요. 여기 16세야. 그러면 동의 없이도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 자, 미성년자가 취소할 때는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혼자서. 추인을 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그래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취소를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정당하기 때문에 니 혼자 왜 취소했노 하면서 자기의 아버지가 갑다시단 말이야. 갑다시가 이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문장을 읽고 저런 생각이 들었냐 이 말입니다. 자백해라 이 말입니다. 자백해라. 국어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문장을 법의 문장을 읽을 때 국어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1번이. 자, 미성년자는 자신이 한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취소는 다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되지 않는다. 맞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익을 반환하면 된다. 우리가 취소가 됐을 때 받은 게 있다면 돌려준다. 이걸 부당이득 반환. 자, 선의자는 전부 반환. 선의자는 현존익만 반환. 악의자는 전부 반환. 그러나 미성년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익만 반환. 맞네요, 그죠? 자, 3번의 취소권은 형성권으로서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정확하게 맞습니다. 146조. 자, 법률 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요 핵심이 추인할 수 있는 때 요겁니다. 추인할 수 있는 때. 취소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추인할 수 있는 때 또는 취소 원인이 종료된 때 요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자, 4번은 추인할 수 있는 날이 무슨 뜻이냐,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요렇게 보고 있구나. 자, 5번 보세요. 추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자, 우리가 이제 취소를 안 하겠다 이걸 추인이라 하거든요. 취소를 포기하겠다. 이거를 우리는 추인이라 합니다. 추인. 그러면 추인은 이제 말로서 하는 추인을 임의 추인이라 하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동으로 추인되는 것을 법정 추인이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임의 추인이든 법정 추인이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 말을 잊지 말아 그랬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취소 원인 종료 후. 그러니까 취소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추인은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취소 원인 종료 후에 해야 됩니다. 그럼 취소 원인 종료 후라는 것은 미성년자는 뭐가 됐을 때, 성년자가 됐을 때, 차고, 사기, 강박은 그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그 말은 알았을 때 하고 같은 말이다. 근데 주의할 것은, 그죠?
취소 원인 종료 후가 돼야 추인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한마디를 알아야 된다. 미성년자의 아버지,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언제나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럼 5번은 틀렸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추인은 취소 원인 종료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법정 대리인도 취소 원인이 계속되는 상태에서는 추인할 수 없다. 법정 대리인만큼은 지 맘대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X입니다. 정답. 자, 50번에 1번 보실까요? 자, 조건에 동그라미 치시고 끝에 불확실, 기한에 동그라미 치시고 확실. 그게 가장 기초죠. 자, 조건은 불확실, 기한은 확실 맞고. 자, 이번에 보시면 음수표 행위는 조건에는 지나지 않으나 기한에는 지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정에는 조건을 붙여도 된다. 자, 이것도 우리 민총 맨 끝에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조건에 지나지 않는 행위가 세 가지 있었습니다. 신분행위, 음수표행위, 단독행위. 요 세 가지는 조건을 못 붙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신분행위 중에서 붙여도 되는 게 기억납니까? 유언, 유정 요런 데는 붙여도 됩니다. 자, 음수표에서 기억납니까? 보정 여기는 붙여도 돼요. 단독행위 기억납니까?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을 줄 때는 붙여도 된다. 이렇게. 하여튼 우리는 즐겁다. 즐거워. 1월 달에 하고 2월 달에 하고 3월 달에 하고 4월 달에 하고 이래도 새롭고. 그죠? 그제 한 번을 정확하게 본 적이 없어 그렇다.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을. 단 한 번이라도 심각하게 고민을 거쳐서 아 그렇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꼭 깨닫는 순간에 이제 실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다. 대각 들어보셨죠? 대각. 눈 감고 있다가 눈 팍 뜨는 거 있잖아요. 대각. 그때 되면은 이제 충분히 될 수가 있다. 근데 뭐 작년에도 똑같았어요. 작년에도 학생들은 7월달까지도 답답하게 하고 있다가 막판에 이제 머리가 확 트기 시작하면서 환희의 빛 있잖아요. 환희의 빛. 얼굴이 완전히 초상집으로 돼 있다가 그게 늦다 말이야. 늦다. 그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밀어붙여서 합격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탈락하고. 자,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행위는 조건에는 지나지 않지만 기한은 상관없어요. 기한. 자, 음수표에 기한이 다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저 기한은 상관이 없어. 그리고 보정에는 조건도 붙여도 됩니다. 자, 3번은 조문 그대로. 자, 4번도 이게 요약서 있잖아요. 특이하다면서. 임대차를 하면서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이 들어보셨죠? 자, 이거는 결론적으로 기한이다. 기간이 안정해진 것이다. 기간이 안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4번이 틀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 이제 그 단어 중에서 출제된 단어 중에서 답으로 되는 그 문제가 요약서에 빠진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제가 조사를 다 했어 벌써. 그러니까 요약서를 여러분이 소화를 했다면은 이게 답이 다 나와야 맞단 말이에요. 답이. 소화가 아직 덜 됐다. 그리고 거기에다 문장이 길다 보니까 소화하려 하다가 체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도 그대로 요약서에 있습니다.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까지 이거는 기한이 아니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아시겠나요? 4번이 X입니다. 자, 5번에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채권자 쪽에서 이익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당연하죠. 이건 조문에 있는 것이다. 자, 51번 틀린 것을 골라라. 자, 1번은 참고하시고 이번에 건물이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건물의 기능과 효용면에서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 뭐요? 기둥, 지붕, 주벽. 자, 그 정도는 최소한 돼야
독립한 건물이 될 수 있다. 맞고. 자, 3번에 수목에 동그라미 치시고 수목. 4번에는 쪽파에 동그라미 치시고. 쪽파 보시면 쪽팔린데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농작물. 수목과 농작물 차이를 아시나요?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항상 이야기했지만 여기 보세요. 자, 가베른 사람이 땅 주인입니다. 땅 주인. 자, 우리 여기를 수목, 나무를 심었다 하고 농작물을 경작했다. 전혀 다르다 그랬습니다. 전혀. 응? 자, 수목은 아무 소리 없으면 땅에 뭐 해버립니까? 부합이 돼버려. 그럼 수목은 땅 주인이 차지해. 이렇게. 근데 농작물은 성숙이 됐다면은 무조건 불법 경작자가 소유한다. 이겁니다. 크게 나눠서. 그래서 나무하고 농작물은 전혀 다르다. 그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수목은요. 수목은 아무 소리 없으면 토지에 부합돼서 수목은 땅 주인이 차지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수목이 독립이 돼버리면 부합이 되지 않고 독립이 돼버리면 심은 자 을이 소유합니다. 그러면 독립이 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그랬는데 혹시 기억이 날까? 하나는 공시방법. 공시방법 안에는 등기하고 명의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당한 권한. 정당한 권한으로 땅을 빌려가지고 심었을 때는 독립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3번을 딱 보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 수목은 자,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즉 부합되는 것이 원칙이나 임목 등기나 명인 방법을 갖췄다. 그 말은 공시방법을 갖췄죠. 공시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목적으로 될 수 있다. 이때는 심은자가 소유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4번에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불법 경작하더라도 경작한 쪽파가 성숙, 핵심 요거다. 농작물은 성숙이 되면 무조건 독립이다. 그래서 무조건 독립이 되기 때문에 누가 소유한다고? 불법 경작자에게 귀속한다. 맞잖아요. 그죠? 자, 5번에 일물일관주의 원칙상 물건의 집단 내지 집합물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집합물 위에 담보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집합물 위에. 자, 우리가 여기 보세요. 일물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하나의 물건의 일부에도 가능한 게 예외적으로 있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 개의 물건, 이거를 우리는 집합물이라 하자 이 말입니다. 여기도 가능한 게 있단 말이에요. 예외적으로. 뱀장어 들어봤나요? 뱀장어 대표적으로 유동집합물이라 그랬잖아. 뱀장어. 뱀장어 100만 마리에도 즉 유동집합물에도 하나의 양도담보권이 성립할 수 있다. 그게 판례라 그랬습니다. 자, 일부에 대해서 되는 게 뭐 있다 했습니까? 혹시 기억이 날까요? 혹시. 자, 물건의 일부. 그죠? 토지의 일부. 자, 토지의 일부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 있는 게 용익권이다. 그죠? 그 다음, 건물의 일부. 민법이 참 안 좋은 게 그냥 스스로 읽어가지고 답이 이거다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응? 자,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되는 게 뭐 있다. 하나는 구분 소유권. 아파트 같은데 그죠? 하나는 전세권. 요렇게 일부에 대해서 되는 거. 어쨌든 집합물에도 하나의 물건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대표적으로 또 뱀장어도 있지만 재단 들어보셨죠? 재단은 물건이 한 개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 집합이 된 요 재단에도 하나의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재단 저당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5번은 맞다 틀리다? 틀렸죠. 자, 집단 내지 집합물 위에도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집합물 위에 담보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래 맞잖아요. 5번이 X입니다. 정답. 자, 52번에 등기청구인의 물권적 청구 골라라. 이건 너무 쉽잖아요. 자, 물권자로서 청구하면은 물권적 청구, 채권자로서 청구하면은 채권적 청구. 하나 물어보자. 제가 평소에 채권적 청구에 들어가는 그 네 가지를 계속 불렀잖아. 기억이 날까? 어? 채권자로서 청구할 때는 채권적이다. 대표적인 4개. 매수인의 등기청구, 완성자의 등기청구, 임차인의 등기청구, 환매권자의 등기청구. 전부 다 채권자로서 합니다. 자, 물권자로서 청구하는 것은 사건이 2개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기억이 날까? 뭐지 기억이 나는 게 없어. 실효 사건하고 위조 사건 2가지를 들었습니다. 요약서 오른쪽 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바로 딱 준비하고 있다 적으려고. 그 하여튼간에 여러분이 딱 읽어봤을 때 물권자로서 청구할 때는 물권적이고 채권자로서 청구할 때는 채권적이다. 매수인도 채권자, 취득시 완성자도 채권자, 임차인도 채권자, 환매권자도 채권자. 에? 자, 그럼 1번 한번 봅시다. 자,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하였다가 해제되었습니다. 해제. 자, 해제되면은 을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어야 소유권이 갑으로 복귀합니까? 당연히 복귀합니까? 당연히. 그러면 갑은 복귀된 소유권으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럼 물권자로서 청구합니까? 채권자로서 합니까? 물권자로서. 그 1번의 답 아닙니까? 그래요. 자, 2번은 누굽니까? 매수인의 등기 청구, 채권적. 3번은 취득시 완성자의 등기 청구, 채권적. 자, 4번이 중요하네. 4번. 4번에 건저당권이 설정 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종전의 소유자. 이 판례 특강할 때도 제가 전원합의체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잠시 한번 보실까요? 한 번 더 봅시다. 아직까지 멀었다. 끊임없이 따까리 앉을 정도로 봐버려야 된다. 계속. 자,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이 병한테 지금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요 사람이 현재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채권자, 저당권자, 채무자, 설정자. 저당권에서 요 사람을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알까요? 요 사람 저당권에서. 겁내지 마라. 괜찮다. 제3취득자. 오늘은 어찌 보면 축제의 날 아닙니까? 그죠? 원래는 쉬어야 하는데 부담 없이 와서 그냥 하는 것이고. 저도 여기 이제 지금 거의 다 났어요. 지금 딱 써보니까 딱 처음에 첫 시간 쓸 때는 여기 팍 안에서 뭐 땡기던데 우리하게 해가지고 둘째 시간은 커피를 한 잔 딱 먹고 나니까 마비가 되는지 괜찮네. 그죠?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5, 6시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속으로 싹 드네. 그죠? 컨디션이 따라서 다른 거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열심히 해라. 맨날 뭐 하는 게 아니다. 그게 맨날. 자, 이 사람을 제3취득자. 저당 목적물에 대하여 후순위로 사용 수익권을 취득한 자를 제3취득자를 한다. 자, 그럼 여기 잘 보시면 이 사람 갑은 설정자로서 일단은 이 사람은 물권자가 아닙니다. 이제 물권자는 이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갑이 갚아버려서 변제를 해버렸어. 변제를 해버리면 요 저당권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말소 청구를 누가 하겠느냐? 항상 이야기했지만 말소 청구를 누가 한다고? 소유자이?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로서 말소를 청구하기 때문에 이 말소 등기 청구는 물청이다, 채청이다. 물청. 그러면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야. 유일하게 소유자가 아니면서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래서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소유자가 아니면서 말소를 청구하기 때문에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채권적. 그리고 여기는 10년의 소멸시효 걸리고 여기는 소멸시효가 안 걸리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읽어봤을 때 거기 보세요.
자, 4번. 누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종전의 소유자. 종전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채권적. 자, 5번에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입니다. 자,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흥분을 안 하면 별로 어렵지 않는데 이 민법은 정확한 과목이란 말이야. 어? 자꾸 흥분을 해서 하니까 미치겠다. 그럼 안다 흥분하노? 그 흥분할 때는 뭐 딴짓 할 때 흥분하면 되고 요 민법 할 때는 흥분하면 안 돼. 어? 차분해야 돼 사람이. 자, 그러면 나중에 이 의뢰한 사람이 이제 잔금을 구하면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본등기 청구를 할 때 이 사람은 채권자입니까? 물권자입니까? 채권자지. 아직 본등기 해야 물권자로 되잖아요. 그러면 채권자로서 역시 매수인으로서 청구하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 아닙니까? 그래서 가등기 명의자의 본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1번만 물권적 청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채권적 청구다. 52번도 등기 청구 문제 중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려운 건 모르겠지만 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는 문제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이게 문제 출제하는 방식이 너무 장문으로 했고 그리고 어지러워. 왜? 정렬을 안 해놨습니다. 정렬을 자세히 보면. 예?